이런 일이 나에게도 빨리 일어날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나나나 수박을 볼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과일을 먹고 싶었지만 당뇨병이 있어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작은 사과 하나만 먹었는데 혈당 측정기가 급등하고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당신은 바로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지훈 박사가 한강변 작은 병원에서 매주 진료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선물인 과일이 언제부터 당뇨병 환자의 적이 되었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한당뇨병학회 최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한국에서는 현재 고혈당이나 전당뇨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식단에서 모든 과일을 제거하다 혈관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제가 부족해져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죽상경화증, 변비, 피부 노화 및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당신은 제가 하루 동안 만나는 수천 명의 환자와 똑같아요. 이 과일의 진짜 용도를 너무 늦게 알게 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양과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뇨병 환자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또한 혈관 건강 개선 및 혈당 조절 개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 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노란 은행잎이 마포구 보도에 다 떨어졌을 때 그녀는 김민서 49세의 한 여성이 지친 얼굴로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익숙한 말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과일을 먹을 엄두가 안 나네요. 며칠 전에 실수로 바나나 반 개를 먹었는데 혈당 수치가 180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심호흡을 하라고 한 후 혈당 일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혈당을 언제 측정했는지 물어봤는데 측정한 적이 있더군요. 식사 직후 제가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혈당은 보통 식후 1-2시간 이내에 상승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폭이 너무 큰지 그리고 3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는지입니다. 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게 다야? 나는 흰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두 개의 곡선을 그렸다. 하나는 남산 경사로처럼 가파르다. 혈당지수 GI 즉 음식이 당분을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당분은 석촌호수 주변 도로처럼 완만하게 곡선을 이룹니다. 중간 또는 낮은 GI, 오르막이 느리고 몸이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나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제 영향력 수준 GI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에도 달려 있습니다. 혈당부와 GLI는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총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은 달지만 반드시 혈당 수치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양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른 환자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 72세인 그는 2년 동안 모든 과일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심한 변비, 피부 건조증, 그리고 가끔씩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과일을 다시 섭취하자. 과일의 작은 부분, 주로 사과, 딸기 또는 반쪽 감, 그의 혈당은 증가하지 않았지 만혈관염 지수는 3개월 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민서에게 돌아와서 물었다. 의사가 다시 과일을 준다면 한번 먹어볼래? 민서는 수줍게 웃었다. 솔직히 과일 맛이 그리워요. 요즘 발끝 감각이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런가. 비싼 약은 필요 없어요. 이 과일만 제대로 먹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7일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과일 한 접시에를 들어 작은 사과나 반쪽 감 등입니다. 식사 사이에 식사하세요. 밥을 먹은 후 바로 먹지 마세요. 주스를 마시지 마세요. 섬유질을 유지하려면 과일을 통째로만 먹으세요. 식사 전과 식사 후 2시간 동안 혈당을 기록하세요. 또한 포만감, 에너지, 수면도 기록합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선생님, 저는 매일 과일을 먹는데 혈당 수치가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고 피부도 매끈해졌어요. 다시 측정기를 확인해 보니 식후 피크가 약 10% 감소했습니다. 20, 30mg DL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통제력을 되찾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체에는 적절한 지침이 필요할 뿐입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의학에서 가끔씩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민서와 다른 수백 명의 환자가 그 균형을 되찾는데 정확히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에서 다음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과일 3가지 혈당 급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과일을 먹으면 신체가 과일을 더 천천히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택 및 결합 방법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과일을 섭취하세요. 하나, 7일 계획 매우 간단해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실용적이고 임상적으로 검증되었으며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단 음식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되셨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과일은 적이 아니다, 이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은 그냥 달기만 하지 별 효과 없겠지. 혈당 친구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식사 직후에 측정하면 결과가 더 좋을 거예요. 민서 선생님과의 진료가 끝난 후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강물에 비친 노을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가 민서 선생님처럼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 끼니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혈당과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보다는 나는 계획을 시작했다. 7일간 과일 챌린지. 제가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종종 권하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혈당을 갑자기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규칙적이면서도 즐거운 방식으로 신체가 식사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월요일 아침 그룹 교육 세션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일이 전부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즉시 오른다는 걸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그 반대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칠판에 3개의 큰 글자 그룹을 썼습니다. 유형 수량 시간. 나는 이 3단어만 기억하세요. 평생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1. 유형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나는 작은 사과 봉지와 딸기 한 상자를 들어 보였다. 이 두 과일은 적당량만 먹으면 거의 모든 당뇨병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한다. 사과, 딸기, 블루베리, 석류, 오렌지, 익은 감, 푸키위는 그룹입니다. 낮음, 중간 혈당 지수, G,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펙틴, 설탕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수박, 익은 포도, 망고, 두리안 GI가 더 높으므로 정말 좋아한다면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소량. 하지만 주요 식사 직후에는 먹지 마세요. 배고프면 먹어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절대적으로 금지된 과일이란 없다. 오직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과일만 있을 뿐이다. 이 양 눈과 손으로 분량을 조절하세요. 나는 테이블 위에 작은 사과를 올려놓았다. 성인 1인분의 표준 제공량은 약 80-100g, 작은 사과 1개, 작은 바나나 1개, 작은 귤 2개, 중간 크기 감 반 개에 해당합니다. 나는 두 손을 들어 올려 움켜쥐었다. 저울이 없으면 손을 써요. 과일의 양은 주먹을 쥐었을 때의 크기만큼만 되어야 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어 비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 분량의 총 탄수화물 양은 12-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는 설탕 환원당 1단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은 그 양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데 특히 식사 후 걷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3. 시간 과일을 먹을 황금 시간을 선택하세요. 나는 칠판에 이렇게 썼다. 두 끼의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플 때나 식사 직후에는 먹지 마세요. 저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설탕이 빨리 흡수되고 정식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방금 먹은 전분의 양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주요 식사 후 약 2~3시간 후위가 부분적으로 비어 있고 신체가 부드러운 에너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 걷기 또는 집안일 전에 식사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포도당은 골격근에 의해 직접 흡수됩니다. 에너지를 혈액에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통증은 없어도 혈당이 심장, 눈, 신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한 후 저는 곧바로 그룹원들을 이끌고 실습에 나섰습니다. 각자 과일을 하나씩 골라 시간을 기록하고 이 시간 전후의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Y. 지금도 매일 저녁 한강을 따라 걷는 최동훈은 반쪽함. 마이오스 정미숙 씨가 선택한다 사과 반쪽. 그리고 55세의 박지연 씨는 냉동 블루베리 한 줌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다. 그날의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식후 혈당 수치가 160mg/dl을 초과하지 않음, 충만감과 만족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10시에 작은 바나나 하나를 먹었는데 2시간 후에 130mg/dl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나는 좋아, 계속해. 점심 먹고 나서 가볍게 산책하는 거 잊지 마, 라고 답장했다. 저는 그런 메시지가 태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환자들이 통제된 결과를 볼 때 더 이상 질병을 처벌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룹에게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단백질 조합 같은 과일, 같은 호두, 아몬드 또는 플레인 요거트 몇 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하면 당 흡수율이 더욱 낮아지고 혈당이 더 안정되며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요거트 대신 구운 콩을 써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면요. 다섯째 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는 게 무서웠던 정미숙 씨는 이제 걷기 시작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일찍 일어나 여의도 공원을 15분 정도 산책하다가 배운 기분, 더 나은 수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동우는 전처럼 술이 땡기지 않아요. 매일 밤 산책하고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저에게는 그 작은 변화들이 숫자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도권을 되찾다 인생에서. 그룹 재검토가 끝나고 나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식사 후 평균 혈당이 감소했습니다. 175에서 약 145mg/dl로 감소. 참가자의 80% 이상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덜 피곤하고 더 깊이 잠들다. 위험한 최저치나 변동을 겪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고 모두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셨죠? 내가 말했다. 새로운 약은 필요 없고 극단적인 금욕도 필요 없어요. 이해하고 적응하기만 하면 몸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마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려면 다음 4가지 핵심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먹고 움직이고 자고 느끼고 내 기둥 중 하나가 기울어지면 나머지 3기둥이 그 추가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침을 먹으면 예. 3년 안에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겪어온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식사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고 7시간의 수면을 취하자 HbA1c 수치가 거의 1%나 떨어졌습니다. 인체는 단순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 삶의 리듬, 심지어 기쁨에도 반응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올겨울 첫눈이 살랑살랑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과, 감, 한 줌의 딸기, 그리고 그것들이 환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지식연구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것을 이해하면 아직도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아직도 삶을 즐길 수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당뇨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과일 챌린지 4일차의 최동훈 선수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수박 한 조각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 혈당 수치가 20포인트나 올랐어요. 수박이 금단의 과일인가요? 읽고 웃음이 터졌어요. 매년 수백 번씩 그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다시 쓰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과일이 아니다. 애 위치 먹는 방법과 전체 식사에 조합하는 방법. 다음날 아침, 저는 환자들을 진료실 휴게실에 모았습니다. 창문으로 은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따뜻한 보리차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예로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방의 불을 동시에 켜면 갑자기 전기가 새지고 퓨즈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을 켜고 몇 분 기다렸다가 다음 방을 켜면 전류가 더 안정되고 집은 과부하 없이 밝아집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인슐린 퓨즈가 과로하게 작동할 뿐입니다. 정말 이걸로 혈당이 나아질까?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가 이를 시도했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설명을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세요. 2. 어떤 과일을 제한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3. 7일 식단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생물학적 메커니즘. 과일을 제대로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 화이트보드를 가져다가 소장에서의 포도당 흡수 도표를 그렸습니다. 장에서 간으로 이어지는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대부분의 설탕은 과당은 간에서 먼저 처리되며 포도당처럼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더 느리게 만듭니다. 또한 과일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펙틴과 이눌린장에서 젤층을 형성하여 탄수화물 흡수를 늦춥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신체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먹은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또는 주스를 마시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다가 시력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혼합하면 섬유질이 분해되어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200ml의 포도 주스 한 잔은 거의 포도 3줌과 같은 양입니다. 누가 포도 3줌을 한꺼번에 먹겠습니까? 방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과일을 먹어라. 과일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한 입 한 입 잘게 잘라서 꼭꼭 씹어 드세요. 새콤달콤한 맛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오래 씹으면 인슐린 반사작용이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2. 제한되어야 할 과일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나는 또 다른 보드를 꺼내서 2개의 열로 나누었습니다. 자주 먹기와 가끔 먹기. 첫 번째 칼럼에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푸키위, 오렌지, 자몽, 석류, 익은 감. 두 번째 열에는 익은 바나나, 포도, 망고, 수박, 두리안, 말린 감. 제가 설명했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단당류가 더 많고 수박, 포도, 망고는 혈당 지수가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면 수박, 먹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조각, 밥이나 다른 과자와 함께 먹지 않고 따로 먹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포도, 유형을 선택하세요. 두꺼운 껍질의 검은 포도 껍질에는 산화를 막고 흡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와 함께 바나나 약간 녹색을 띤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일은 저항성 전분이 더 많습니다. 이 유형의 전분은 거의 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당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노부인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뇨병에 걸리면 영원히 수박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헤어질 필요 없어요. 그냥 관계를 제한하면 돼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웃었다. 3. 7일 식단 샘플 따라하기 쉬운 계획. 저는 인천에 있는 베트남 환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쓰인 7일 과일 계획을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일차 서로를 알아가기. 아침 식사, 현미밥, 찐 계란, 소금 김치. 세션 중간, 작은 사과 1개. 오후, 미역국, 구운 고등어, 혼합 야채. 저녁, 20분 정도 산책. 2일차, 섬유질 섭취 늘리기. 아침 식사,
무가당 두유를 곁들인 오트밀. 세션 중간 딸기 한 줌 50지. 오후 밥을 줄이고 야채를 더 많이 넣은 비빔밥. 어두운 반쯤 익은 감. 3일차 과일과 단백질 콤보. 세션 중간 작은 녹색 바나나 플러스 호두 5개. 저녁 두부국 가볍게 볶은 야채. 4일차 항혈관염. 세션 중간 석류 1, 2개 또는 석류 주스 1잔을 1, 2로 희석무 설탕.